안녕하세요. 돈이나 벌자요입니다. 오늘은 로켓넷 기업 분석을 해보고 2026년 로켓넷 목표 주가를 왜 120% 설정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켓랩이 뭐하는 회사인지 알아보면은 로켓랩은 로켓 발사 서비스와 우주 시스템 사업을 하는 우주항공 기업입니다. 로켓랩 CEO는 피터 백이고요. 1977년생이고 뉴질랜드인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출생을 했고요. 피터 백은 로켓 공학을 전공하거나 대학교를 졸업한 건 아니지만 로켓을 스스로 혼자 독학한 로켓 광이고 또 고졸 엔지니어입니다. 피터 백은 2006년에 로켓랩을 설립했고요. 로켓랩은 뉴질랜드에서 시작을 했지만 2013년경 미국으로 본사를 옮겨서 사실상 지금은 미국 회사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피터 백의 로켓랩 지분은 약 10% 정도고요. 피터 백 얼굴을 보면은 뭐 관상이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쁜 것 같지는 않고 오랫동안 회사를 잘 이끌어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로켓랩 사업 영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크게 발사 서비스와 우주 시스템 부분이 있는데요. 발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발사를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말하죠. 첫 번째로는 그 소형 위성 발사 로켓인 일렉트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헤이스트라고 이게 극초음속 무기 시험용 로켓이라고 하는 건데 일렉트론을 개조한 극초음속 시험용 발사체를 군사 국방용 목적으로 테스트해주는 거를 말하는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매출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중형 재사용 로켓인 뉴트론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개발 중이고요. 그리고 우주 시스템 사업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우주 시스템, 위성 부품, 위성 본체, 태양 전지판, 우주 구조물 또는 뭐 위성 그런 운영 소프트웨어 같은 거 그런 등등 그런 우주에서 필요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걸 말합니다. 자, 로켓넷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은 발사 서비스가 약 30에서 40%, 우주 시스템이 약 60에서 70%인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발사 서비스가 매출 비중이 더 높았는데 2022년부터 그 우주 시스템 비중이 상당히 높아져가지고 지금도 상당히 이제 매출 비중이 훨씬 더 발사 서비스보다 우주 시스템이 더 높아진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발사 서비스와 우주 시스템 두 사업 영역 모두 성장 중이고 특히 이제 마진율이 높은 우주 시스템 부분이 아주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로켓넷 같은 경우에는 로켓 제작, 위성 제작, 소프트웨어, 발사까지 수직 통합된, 수직 계열화된 우주 플랫폼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로켓넷 우주 시스템 중에 최근에 이제 그 아주 큰 계약이 있었죠.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미국 국방부 우주군 산하 SDA, 그러니까 미국 우주개발청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대형 위성 계약을 했죠.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그 작년 12월에 한 건데 트래킹 레이어 트렌치 3 위성 제조 계약이라 해가지고 이거를 약 816밀리언 달러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전에 트렌치 2 트랜스포트 레이어 계약을 해가지고 기존에 515밀리언 규모 계약이 있고 로켓넷 원리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SDA 계약만 누적 계약만 1.3빌리언 이상이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SDA 트래킹 레이어 그 트렌치 3 위성 제조 계약에서 이제 로켓랩은 프라임 계약자로서 선정이 됐는데 이제 말 그대로 주계약자로 선정이 됐는데 이 말은 로켓랩이 기술력, 프로젝트 관리 능력, 공급망 통제력을 모두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로켓랩은 기존 백로그 약 10억 달러가 있었는데 작년 12월 국방부 그 SDA랑 8억 달러 계약 체결한 것까지 합쳐가지고 지금 현재 약 18억 달러 이상의 백로그를 확보했다고 하네요. 백로그라는 거는 아직 매출로 잡히지 않은 수장고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2025년 발사 시장, 로켓 발사 시장을 살펴보면은 미국 193회, 중국 92회, 그리고 기타 36회 이렇게 합쳐가지고 전세계에 약 321회 로켓 발사가 있었는데요. 미국은 그 중에 193회를 했는데 그 193회 중 로켓랩이 21회를 해서 성공률 100%를 달성했고 스페이스X가 165회를 발사해서 성공률 100%를 달성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그 스페이스 X의 그 점유율이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죠. 팔콘 9 그 발사가 상당히 이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켓넷 발사 추이를 살펴보면은 2023년 10회, 2024년 16회, 2025년 21회, 그리고 2026년 올해는 현재 30회 이상이 계획되어 있다고 하고요. 로켓랩의 연간 발사 횟수도 계속 증가 중입니다. 자, 그리고 로켓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렉트론 발사 한 번당 약 7밀리언에서 8밀리언의 매출을 발생하고 있는데요. 매출을 얻고 있는데요. 이게 회당 가격이라 해가지고 ASP, Ability Selling Price라 해가지고 로켓 한 번 쏠 때 고객이 내는 평균 가격인데 이게 일렉트론 같은 경우에는 약 7.5밀 정도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로켓랩이 개발하고 있는 뉴트론 같은 경우에는 발사 1회당, 그러니까 ASP 가격이 약 50밀에서 55밀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켓 크기를 비교해보면은 요게 지금 로켓랩이 주로 발사하는 일렉트론이고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 뉴트론이 있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X의 팔컨 9과 스타쉽이 있죠. 예, 크기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로켓은 그 크기도 크기인데 저궤도에 얼마나 무거운 화물을 올릴 수 있느냐, 즉 탑재 중량 갖고 체급을 분류한다고 하네요. 탑재 중량이 2톤 이하면 소형, 2에서 20톤이면 중형, 20톤이 넘어가면 대형, 50톤 이상은 초대형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켓랩의 일렉트론 같은 경우에는 소형 로켓이고요. 뉴트론은 중형 로켓이고, 팔컨 9은 대형 로켓이고,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초대형 로켓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일렉트론과 뉴트론과 팔컨 9을 비교해보면은 체급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론은 소형, 뉴트론은 중형, 팔컨 9은 대형이고요. 그리고 해당 가격 ASP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론은 한번 발사할 때 약 7에서 8밀 정도 매출이 되고요. 뉴트론 같은 경우에는 약 50에서 55밀 이 그 해당 가격으로 알려져 있고 해당 가격으로 목표를 한다 하고요. 팔콘 9 같은 경우에는 해당 가격이 약 65밀에서 70밀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 GM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론은 약 25%에서 35% 정도고 뉴트론 같은 경우에는 약 40에서 50%가 추정된다고 하고요. 팔콘 9 같은 경우에는 약 50에서 60%가 추정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재사용 여부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론 같은 경우 1단 로켓을 이제 그 해상에 낙하 후 회수하는 방식이고, 팔콘 9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역추진 감속해서 1단 로켓이 그 지상 또는 그 해상 드론존에 착륙해서 이제 회수하는데, 그 페어링 같은 경우에는 페어링이 이제 그 덮개라고 하는데 이거는 따로 회수한다고 하네요. 따로 이제 해상에 착륙시키거나 해가지고 회수한다고 하고, 그 뉴트론 같은 경우에는 팔콘 9과 동일하게 역추진 감속해서 그 1단 로켓을 그 지상 또는 해상 드론선을 회수하는데, 팔콘 9과의 차이점이 덮개 1단 로켓의 그 덮개 페어링이 1단 로켓에 붙어 있어서 이거를 그 역추진 감속해가지고 지상 또는 해상으로 같이 회수하는 게 목표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아예 발사대로 그 뭐 젓가락이라고 하죠. 그 아예 발사대로 이제 그 회수를 해가지고 회수를 하는데 성공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운반하거나 정비에 드는 비용을 엄청나게 낮추고 바로바로 이제 재발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발사의 효율성을 엄청나게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스페이스 X는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발사 독점의 관점에서 이거를 살펴보면은 그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빅테크 입장에서도 그렇고 스페이스 X가 우주 시장을 다 독점하게끔 냅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스페이스 X가 일장인 건 분명하고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서 앞으로도 그 이제 거의 뭐 독점적으로 1등을 유지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미국 정부와 빅테크들이 블루 오리진이라든지 로켓랩에 더 힘을 실어줘서 스페이스 X, 블루 오리진, 로켓랩이 다 함께 성장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로켓랩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지금 약 970밀리언 달러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 리스크는 낮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제든지 뭐 전환사채 발행을 하거나 뭐 ATM을 해가지고 자금 조달을 할 수는 있죠. 왜냐면은 그 계속 뉴트론 그 개발을 해야 되고 또 발사 시험을 해야 되니까 언제든지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습니다. 성장도 투자해서 주식 희석은 필연적으로 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로켓랩의 가치 평가를 해볼 건데, 로켓랩은 2026년 예상 매출액이 약 8.8억 달러라고 하네요. 그리고 26년 이제 현재 로켓랩의 총 주식 수가 약 5억 3,416만 주입니다. 5억 3,416만 주예요. 그래서 이 예상 매출액을 현재 주식수로 나누면은 예상 주당 매출이 약 1.65달러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2월 26일 로켓랩의 주가가 약 67불 정도인데요. 이거를 이제 그 67불을 예상 주당 매출 1.65불로 나누면은 포워드 PS가 약 40배가 나옵니다.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는데 포워드 PS가 약 30에서 40배 정도로 로켓랩이 이제 그 가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2027년에 실적을 바탕으로 이제 목표 주가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27년에 로켓랩 예상 매출액이 컨센서스가 약 12억 달러 정도인데요. 그리고 로켓랩의 예상 총 주식수가 뭐 5억 5천만 주에서 뭐 6억 5천만 주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는 6억 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2억 달러를 6억 주로 나누면은 예상 주당 매출은 약 2달러가 됩니다. 그러면은 포워드 PS를 얼마나 줄 거냐, 이제 멀티플을 얼마나 줄 거냐, 이게 문제가 남았는데, 로켓랩에 멀티플을 얼마나 줄 거냐, 포워드 PS를 몇 배를 줄 거냐, 이게 중요한데, 일단 제가 한번 시나리오별로 나눠봤어요. 뉴트론 실패 시 약 30배를 줘서 주당 매출 2불에서 30 곱하면 60불이 되죠. 그리고 루트론이 지연 시 40배를 줘서 2불 곱하기 40 하면은 80불이 되고요. 뉴트론 부분 성공 시 50배를 줘서 100불이 되고요. 뉴트론 완전 성공 플러스 스페이스X 상장 프리미엄은 60배를 줘서 120불이 되고요. 뉴트론 완전 성공, 스페이스X 상장 프리미엄, 흑자 전환 프리미엄까지 해서 70배를 주면은 약 140불이 나옵니다. 제 생각이긴 하지만 2026년에 뉴트론이 성공하고 여러 호재가 겹치면은 120불에서 140불도 아주 불가능한 주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뉴트론이 크게 실패하거나 무언가의 악재로 60불 이하도 불가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방이 많이 열려있는 건 맞긴 하나 하방 리스크도 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분 성공이란 말은 그냥 제가 임의로 만든 건데, 그러니까 뭐 발사 과정 중에서 뭐 엄청나게 실패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부분적인 성공이거나 뭐 긍정적인 실패 이런 거를 그냥 제가 임의로 부분 성공이라 말을 만든 거고요. 이때는 뭐 한 40배에서 50배를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로켓랩의 26년 목표 주가는 27년에 실적을 땡겨서 멀티플을 줘서 이제 만드는 거니까, 뉴트론이 이제 실패할 경우에는 50에서 70불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뉴트론이 뭐 지연되거나 부분 성공 시에는 90에서 100불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뉴트론이 완전 성공하거나 뭐 아주 긍정적으로 부분 성공하면은 120불에서 140불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본주는 뉴트론의 성공 및 지연 여부와 상관없이 목표 주가와 상관없이 계속 장투할 거고요. 그 로켓랩 2배의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본주 100불이 되면은 매도할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 및 정리입니다. 로켓랩은 위성 및 로켓의 설계, 제작, 발사, 운영까지 전부 다 하는 엔드-투-엔드 수직 통합 우주 플랫폼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 부문은 크게 발사 서비스와 우주 시스템이 있는데 전 사업 부문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6년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으로 로켓랩도 상당히 기대를 받고 있으며, 지금 이제 로켓랩이 추진하고 있는 중형 로켓인 뉴트론의 발사 성공 시 주가는 상당히 점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로켓랩의 26년 목표 주가는 딱 정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저는 여기 본 분석에서는 뉴트론의 긍정적인 부분 성공을 가정하고 100불에서 120불 사이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로켓맵의 목표 주가를 120불로 잡았고요. 하지만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게 실패할지 성공할지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로켓랩은 기술력과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경영진과 CEO의 능력을 믿고 저는 본주는 목표 주가와 관계없이 유튜브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 투자할 계획이고요. 레버리지는 적당히 오르면은 분할 매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